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안곡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생명과학원은 안곡고가 1학기 중간부터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는 제가 난이도 별 2개를 줬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평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태계 만으로 기말고사를 출제한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도 많았습니다만 주로 이제 안곡고 생명과학 시험 문제 특징답게 수능 특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또 관연도 안곡고 내신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문항이 또 출제가 되면서 우리 학원에서 안곡고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준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점수 폭이 좀 높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간의 간격이 좀 작게 나타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객관식 21문항, 논술형 2문항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문항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이한 점은 1조 시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앞부분에 있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1조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수능에는 요즘에는 출제율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 타학교 내신 기출에서도 출제율이 적기 때문에 보통 요 파트는 이제 생태계를 처음 배울 때 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안곡고는 이번에 1조 시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람사르 협약 같은 다양성의 자세한 협약 문제도 좀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뭐 생태계 파트가 워낙 계산이 많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위에 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답이 적었을 것 같고요. 원래 생태계 파트가 이제 중요치라고 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뭐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수능의 학평에 많이 나오고 까다로워지는 편인데 이번 안곡고 시험은 독특하게도 이 중요치 문제가 논술형 한 문항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산 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또 난이도가 낮은 걸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수평분포, 수직분포 같은 좀 자세한 내용의 문제들은 또 출제가 안 됐다라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번, 2번 문항에서 외래종, 그리고 람사르 협약 같은 다양성의 자세한 문항이 출제가 좀 됐고요. 그 다음 4번과 7번에서 서식지 단편화 문항까지 총 4문항이 맨 뒤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에서 출제가 됐고요. 9번은 작년 안곡고 기출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능 완성에서도 좀 있었던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안곡고 친구들이 기출 문항 풀이할 때 질문을 많이 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료 해석 문항으로 다시 출제가 되면서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작년 안곡고 기출이고 또 내신 기출될 때 설명해주고 질문도 했던 부분이라서 다행히 잘 넘어갈 수 있었던 문항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능 특강에서 안곡고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지문뿐만 아니라 보기까지도 수능 특강에 똑같이 있는 문항을 그대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수능 특강을 꼼꼼히 여러 번 풀었던 친구들은 또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16번도 작년 기출에 있던 문항이었거든요. 생태계 파트가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계와 해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성계가 뭔지 모르거나 해달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신 대비 기간에 같은 문항을 또 2번, 3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성계와 해달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번 문항이 타 학교와 다르게 1조 시간, 연속적 빛없음 기간에 따른 개화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돼서 보통 내신 대비 기간에 이런 문제들 많이 풀긴 좀 어려웠어요. 타 학교 내신 기출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등급이 좀 갈리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생태계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치 문제가 고3 학평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안곡고는 논술형 한 문항만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등급이 좀 많이 등급 간의 간격이 좁아진 그런 기말고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2024년 시험을 본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걸 보실 거잖아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안곡고가 난이도가 높은 만큼 대신 이제 좋은 점은 수특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수능 특강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고3 수능 학평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2학기 기말 때는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만큼 마지막 수능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